11월 7일 주요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성공으로 정책의 연속 측면에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 수출 기업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주택 전세 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건설 수주액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품 품질 검증서 위조 파문으로 영광원전 5, 6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겨울 최악의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강도의 전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와 반도체 수출 증가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IT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유럽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건설 또는 대체 에너지 부문의 기업들은 대미 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신재생 대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태양광, 풍력 등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자동차 등 자국의 주요 제조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자동차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표방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사한 만큼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늘 2013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도 전세 시장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오름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연간 상승률이 4%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제한 허윤경 연구원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전세는 올해와 비슷한 4%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세 시장 강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건데 매매 가격 또한 수도권은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거시경제의 회복에 따라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건설 경기 전망을 발제한 이홍일 연구원은 국내 수주액이 올해보다 0.8% 감소한 11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광 원전 5, 6호기가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 교체 작업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동절기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회의에서 정부가 세운 대책은 결국 수요를 낮춘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홍서구 지경부 장관은 앞서 산업체의 절전 할당 목표를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오성 복합단지의 80만 킬로와트급 LNG 발전기의 가동 시점을 연내로 앞당기고 비상발전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비상발전기 용량을 모두 합하면 1,900만 킬로와트로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를 모두 활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비상발전기가 상시 가동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 지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내 전력 시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IT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덕분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IT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한 145억 달러, 수입은 10% 증가한 74억 달러로 7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생산 비중이 줄고 전략 스마트폰의 유럽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휴대전화 수출은 석 달 연속 선장해서 지난달 22억 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도 올 들어 가장 많은 46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로 PC의 수요가 줄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연말에 미국의 IT 수요가 급증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기에 국내 IT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IT 수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짚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즐겁게 보셨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보시죠. 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검찰 대우건설, 대림건설 본사 압수수색. 서울 부가현동의 아현 뉴타운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대우건설과 대림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현 1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이들 건설사와 재개발 조합 사이에 각종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는 소식 1위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2위 보시겠습니다. 대형마트 이번엔 반값 배추 전쟁. 대형마트가 삼겹살과 한우에 이어 김장 배추값 깎기 전쟁에 나섭니다. 주요 대형마트 3사는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배추를 시세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올해 태풍과 재배 면적 감소로 배추 가격이 예년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해 경쟁업체보다 싼 값에 판매하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5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은 정책 실패 탓.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은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과잉 공급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정책을 펴면서 수도권을 역차별한 것도 지금 문제가 생긴 원인이라면서 거시경제 회복도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 조정과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6위 보시겠습니다. 반값 등록금보다 급한 반값 집세. 전세난 속에 반전세와 월세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전월세 거래 현황을 보니까 2010년 6월 12%에 불과하던 월세 비율이 9월 18%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값 등록금보다 이게 더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7위 보시겠습니다. 라면값 왜 비싼가 했더니 농심 맘대로. 최근 발암물질 라면으로 말썽을 빚은 주식회사 농심이 라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신라면과 너구리 등 자사 생산 제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유통업체들의 압력을 넣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농심의 가격 횡포가 도를 넘어서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위 보시겠습니다. 웅진코웨이 매각 풍파에도 실적 사상 최대. 이 웅진코웨이는 올해 3분기 매출액 4,580억 원, 영업이익이 6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인데요. 렌탈 판매 증가가 한몫했다고 합니다. 최근 매각 풍파를 겪고 있는 웅진코웨이는 최근 기업 설명회에서 법원의 매각 승인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이버 소식은 여기까지 보시겠고요. 다음은 네이트로 가보시죠. 네이트 경제 뉴스입니다. 네, 네이트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 보시겠습니다. 의외로 큰 차이, 오바마 경합지 싹쓸이로 재선. 미국 동부 시간 7일 오전 3시, 현재 아직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플로리다를 제외하고는 주요 격전지에서 오바마가 일제히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상의 확정인데요. 반면에 롬니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만 승리하며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위 보시겠습니다. 화성인 작업녀, 알고 보니 충격 결말. 미팅, 소개팅, 헌팅, 부킹 등 작업 성공률이 90%에 달하는 화성인 작업녀가 화제입니다. 알고 보니 이 화성인 비밀 무기가 있었다는데요. 바로 페로몬 향수라고 합니다. 본지에서 특이한 실험을 했는데 이 페로몬 향수를 뿌릴 때와 뿌리지 않고 소개팅에 나갔을 경우 소개팅 5번 중 페로몬 향수를 뿌렸을 때는 애프터 신청률이 100%, 뿌리지 않았을 때는 25%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재밌는 소식 4위에 올라와 있네요. 다음은 6위 보시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이 지경까지 결국 일 터졌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돼 왔는데 번번이 뒤집어진 커피 전문점 시장 포화설이 드디어 현실화하는 조짐이라고 합니다. 불황의 생계형 창업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아서 아직도 커피 전문점 창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점포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건 커피 시장의 증가세보다 더 빠르게 커피 전문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메뉴 개발과 마케팅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1월 7일 NBN 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